안녕하십니까. 소설을 쓴 동서양사 1,2권을 저술한 김종상입니다. 이번 6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리스 고대 문명의 트로이 성,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유적의 탐사를 성공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이니 슈리만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트루키의 히살리크 언덕에서 트로이 목마의 그리스 고대 도시를 찾아서 첫 삽을 뜬 지 3년하고도 2개월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1813년 6월의 어느 더운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인부들의 삽질을 지켜보던 슈리만의 눈에 갑자기 번쩍하는 광채가 보였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않게 아내의 팔을 끌어다니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얼른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어도 좋다고 말이야. 인부들은 좋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슈리만은 잠깐의 광채를 보았던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작은 삽으로 어느 한 곳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슈리만이 아내와 함께 이날 밤까지 찾아낸 보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숫자로 정리해보니 자그마치 8,700점이나 되는 보물이었고, 그 보물 중에 가장 눈부신 것은 순금조각 16,000개로 이루어진 금관이었습니다. 트로이 성이 목마 작전으로 함락되는 순간 왕실의 인물이 보석들을 급히 상자에 넣은 뒤 자물쇠에서 열쇠를 뺄 틈도 없이 숨겨둔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40여 년 전 슈리만이 소년 시절부터 트로이를 찾겠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1822년 독일 북부의 작은 마을,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하인리 슈리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일리아드는 이리온에 관한 시라는 뜻인데, 이리온은 소아시아의 서북부에 있는 옛 도시 트로이를 말합니다. 일리아드를 즐겨 읽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저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전설을 모아 엮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일부였던 스파르타의 여왕 헬레네를 유혹해서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영리하고 꿈 많은 슈리만은 서사시에 등장하는 아킬레우스와 같은 천하무적 용사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며 트로이 성도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를 탐독한 하이니히는 세계의 창조 이야기, 노아의 방주 등 어딘가에 있을 트로이에 매료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청년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꿈꿔온 트로이의 도시 발굴을 실천하기 위해 두 가지의 목표, 하나는 돈을 버는 일과 외국어를 익히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슈리만은 원래 기혼자였지만 발굴 같은 일에 관심이 없는 부인과는 많은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습니다. 일리아드 서사시에 등장하는 헬레네 같은 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많은 돈을 내걸고 그를 도와줄 신부를 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드디어 17살의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 소피아의 부모는 꽤 많은 돈을 요구했고 이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소망하며 준비해온 일이었기에 슈리만은 온몸을 내던져 트로이를 찾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아름다운 헬레네와 닮은 아내 소피아는 남편이 바라는 대로 힘든 발굴 작업에 가난한 인부들과 함께 했으며 헌신적으로 남편을 돕고 서사시 일리아드도 잘 공감했습니다. 막대한 보물을 발견하기까지 3년여 동안 일꾼 100여 명을 데리고 37m 높이 언덕에서
1톤 트럭 2만 5천 대분의 흙을 파냈습니다. 정통 고고학자도 아닌 슈리만에게 쏟아지는 그 어떤 비판도 무시했습니다. 슈리만이 수십 년간 품어온 꿈을 가지고 그는 신들린 듯이 발굴에 매달렸고, 소피아도 남편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화려한 도시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무기, 가재도구, 장식품, 그릇 등이 나오고, 언덕은 마치 거대한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파들어갈수록 층층이 다른 유적지가 나타났습니다. 층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전혀 다른 유물과 집터가 한꺼풀씩 벗겨졌습니다. 슈리만 부부는 물론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폐허를 파면 그 밑에 또 하나의 폐허. 슈리만은 무려 7개나 되는 도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청동기, 철기도 쓸 줄 몰랐던 원시시대의 두 취락지까지 합치면 히살리콘 덕에 층층이 발굴된 옛 도시는 9개나 되었습니다. 맨 위층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물을 바쳤던 2200년 전 도시였고, 그로부터 맨 아래층 도시 가운데 어느 것이 트로이였는지가 미스터리였습니다. 슈리만은 양파 껍질을 벗기듯 온갖 지식과 자료를 끌어내 트로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층에서 그는 불에 탄 자치와 튼튼한 성벽, 성문터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의 어느 날 그 언덕 근처에서 그 평생의 꿈, 거대한 보물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를 당시로는 최소한 500년을 연장한 것이었습니다. 슈리만이 새로운 유적을 발굴할 때마다 전 세계 언론에 발표하면서 고고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열광했습니다. 1873년에는 전 세계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면 트로이 이야기가 열띤 화제의 대상이었고, 슈리만과 그의 아내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엄청난 행운의 날, 그들 부부는 유물들을 소피아의 쇼울에 싸서 집으로 옮긴 뒤 소피아 친척들의 도움과 007 작전 같은 모험을 거쳐서 튀르키예 국경선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정부와의 계약상 허가를 내준 튀르키예 정부의 50%를 줘야 하고, 나머지 반도 그 나라에서 팔아야 하는데 그 가격은 해외에서 처분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에게 수배령이 떨어지자 반배로 극적으로 튀르키예를 탈출했습니다. 그가 죽고 50여 년 후에 1945년 5월 베를린이 점령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베를린의 선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들은 독일에 진주한 소련군에게 탈취돼 지금은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년 가까이 믿고 있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 유리우스가 만들어 승리한 트로이 목마는 어찌 된 것일까요? 밝혀진 것은 그리스 연합군이 갑작스런 지진으로 트로이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진의 신 포세이돈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도와주는 포세이돈을 말을 타고 휘몰아 다닌 것으로 상상하고, 포세이돈의 지진으로 이긴 전쟁을 목마라는 존재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트로이가 망한 시기는 BC 1200년경이었으며 그 후 500년 동안은 에게해 그리스 사회는 암흑시대를 맞이했습니다. BC 800년경에 비로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문화시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트로이 멸망 시 탈출했던 왕족의 후손들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BC 750년경 고대 로마가 시작되었다는 궁극 신화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고대의 문명입니다. 그것은 트로이 문명 훨씬 이전부터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기원전 2800년부터 기원전 900년까지 미노아 문명이 존재했으며 주중해권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는 유럽의 고대 문명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페르시아라는 고대 문명 국가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원정으로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까지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